네, 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정순입니다. 네, 오늘도 제 옆좌석에는 사상철학과 마음론을 연구하고 계시는 서정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뷰티 헬스케어과 서정숙입니다. 사람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구조가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상 철학과 마음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옆좌석에는 4년간 학문과 철학에 매진하신 신우섭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성균관대학교 고전번역 협동과정에 재학 중인 신우섭입니다. 평소에 철학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탐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효와 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부모 효도와 또 공손한 몸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제 오늘은 부모님의 의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부모 의복을 무류물천하라. 부모님의 의복을 넘어다니지 말고 밟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님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처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옷이라고 하였지만, 이제 부모님의 모든 물건들 다 자기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될 듯 합니다. 어떻게 선생님 분들께서는 부모님 물건을 소중히 여기셨나요? 저는요, 예.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아끼던 물건이 있었어요. 새로 산 물건, 카세트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라디오 방송이 그때 많이 들었거든요. TV가 많이 있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딱 듣는데 라디오가 좀 구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새 라디오를 샀는데 그거를 아낀다고 모셔다 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 20년 지나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라디오 시대가 지났잖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TV 시대인데 어떻게 라디오를 들어요. 누가 듣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때 시절에는 밤에 많이 듣고 그런 시대였고 우리 어머니 시대는 아침부터 라디오를 계속 틀어놓는 시대였고 그래서 아끼다가 뭐 된다? 교수님 얘기해 주세요. 제가요? 네. 아끼다 똥. 맞아요. 아끼다가 똥 됐어요, 정말. 사자성어입니다. 네. 아, 새로운 사자성어가 탄생했네요. 아끼다 똥. 네, 우리 교수님 얘기했듯이 아까도 우리 잠깐 이렇게 만담을 했는데 아끼다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끼다가 똥 낸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네. 우리 교수님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오, 네네. 아까 우리 김정순 사회자분께서는 어머니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셨다, 네. 그죠? 그런 기억은 없고,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새로운 거에 대한 걸 저는 너무나 좋아해서 뭔가 물건을 새로 사거나 선물을 받게 되면 저는 그것부터 써야 되는, 항상 우선은 새 거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어머니는 반드시 좀 준비를 해놓고, 지금 쓰고 있는 거를 다 좀 마무리하고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 두 가지가 어릴 때 어머니하고 저하고 계속 마찰이 일어났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부모님의 물건을 소중히 할 겨를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새로운 거, 이런 거 받는 거에 기쁨에 자라서 그런지 별로 부모님에 대한 물건은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다만, 넘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몸에 배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 옷이 떨어져 있거나 하면은 또 다시 주워서 올려서 걸거나, 이제 넘거나 이런 거는 우리 몸에 배겨있던 어떤 예의, 이런 거는 저희가 실천하고 살았던 시대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전에 회사 다녔을 때 회사에서는 이런 기념품 같은 거 그런 것들 많이 줘요. 네.
후리판도 나오고 접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제가 받아가지고 오면 어머님이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올려놔요. 네. 딴 데다가 나중에 쓰겠다 하고. 그래서 진짜 아끼다 똥 됐는데 아우 정말 그거는 새 거 먼저 쓰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선생님은 그런 적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 3차원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보고 듣고 이런 세상에서는 소모품이 아닌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의식 빼고는 모든 것을 다 소모품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11년, 12년 전 그때 집에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이제 부모님께 말씀 안 드리고 이제 물건을 절반 정도를 다 갖다 버렸어요. 팔아먹은 건 아니죠? 예, 팔진 옛날에는 않고 팔아먹자. 예, 집에 옷이 한 200벌, 300벌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왜냐하면 그게 다 제 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낮에 몰래 부모님 나가셨을 때 갖다 버렸는데 이제 그날 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옷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엄청 혼나고 다음날 부모님께서 집을 나가셨어요. 부모님께서 나가셨구나. 네, 보통 이제 자식이 집을 나가는데 부모님께서 집을 나가시니까 이제 저로서는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곰곰이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일종의 가르침이 아닐까? 일종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보통은요. 부모님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예. 아이를 내쫓거든요. 이걸 버렸으면 너 당장 나가! 그러면서 혼내키는데 와 부모님이 되게 현명하신 것 같아요. 예, 이제 본인들이 나가신다는 것은 상상을 하질 않는데 야 그거는 정말 그렇게 예. 가르침으로 해서 깨달으라 그렇게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혼자서 살고 있는데 이제 또 이제 노노와 맹자에 이제 보니까 비슷한 가르침에 대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맹자 고자하의 16장에 보면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맹자왈 교역 다수리니 여 불솔지 교회 자야는 시여 교회지 이의니라.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가르침에는 많은 방법이 있으니 내가 그를 달가워하지 않음으로써 가르치는 것 역시 그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설지 교회, 이것이 곧 달갑게 여기지 않는 가르침.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우회적으로 가르쳐서 교훈을 주는 그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자가 스승을 찾아갔는데 스승이 제자한테 아니, 나한테 배울 거 없어. 그냥 가. 라고 하면은 그 중에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정말로 그냥 가버리고 한 2-3명 정도가 남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실제로 가란 말이 아니라 이제 우회적으로 돌려서 의지력 같은 걸 테스트한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회적인 가르침, 교훈을 주는 불설지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자식을 내쫓는데 이제 부모님이 집을 나가셨으니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 또한 하나의 우회적인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거를 깨달으신 시기가 저는 예. 궁금해졌어요. 자, 12년 전이면 이게 대략 30살 초중반 넘어가지고 거의 한 7-8년 뒤에 깨달은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에는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현재도 많이 안 돼 있긴 하지만 그때는 정말 거의 무지한 수준? 그랬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반성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 또한 하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 상당히 부모님께서 예. 그 지혜로우신 부분으로 교훈을 주셨는데 예. 부모의 거울이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연령에 비해서는 상당히 깊은 학문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훌륭한 부모님 밑에는 훌륭한 자녀가 이렇게 훈육이 되는구나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또 되새기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부모님이 저희에게 말로써 가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행하면서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게 정말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가르침이 보통 가르침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직접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것. 그게 정말 실천을 중시하는 소학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불설지 교회 해가지고 논어에도 비슷한 이런 가르침 교훈을 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먼저 읽어볼게요. 네. 유비 욕견 공자 오늘 공자사 이질 하시다. 장명자 추로한데 취슬 이가 하고 사지 문지 하시다. 유비가 공자를 뵙고자 하였는데 공자께서 병을 이유로 사양하셨다. 명을 전하는 자가 문을 나가자 거문고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듣게 하였다. 참 특이하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재밌으신 분이죠. 네. 여기서 이제 유비라는 사람이 예전에 공자한테 예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배운 예를 가지고 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 유비라는 사람을 뵙고 싶지 않아 하신 것인데, 이제 유비가 공자님을 뵈려고 하니까 직접적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병이 있다고 사양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나기 싫은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거문고를 들려주신 거죠. 일종의 약간 좀 여기서 저는 유머를 느꼈습니다. 인간적인. 그러니까 공자님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뭐면 뭐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이런 게 바로 공자님의 가르침, 아, 네. 이런 네.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또 이런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공자님께서 거문고를 잘 키우셨나요? 그 평소에 음악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3월 부지 육미라는 구절이 있는데, 우와. 이제 음악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이 문항의 음악에 너무 심취해서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잊어버리고 계속 거문고만 탄 겁니다. 그럴 만큼 거문고, 음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셨고, 또 이제 시 같은 거, 그래서 뭐 주남과 소남을 읽지 않으면 벽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거 한번 형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벽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를 읽지 않으면. 와. 그만큼 시를 중시하고 음악을 중시하셨던 분이 공자였습니다. 그러면 현재로 한번 대입을 시키면 공자님께서는 연예인이네요. 연예인이라기보다는 예술가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예술가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와우. 공자님 거문고도 잘하시고 시도 예. 잘. 시를 벽 보고 얘기한다. 시가 없을 네. 때는. 그러니까 시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대화가 안 된다. 벽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거고. 벽창호라고 하죠. 예.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벽창호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 못 알아듣으면서 또 제가 요즘 말로는 또 사오정이고, 네,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귀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 그 어렸을 때 그 만화 봤잖아요. 그 사오정에서 귀가 크잖아요. 네. 잘 안 되니까 귀를 일부러 크게 그려놓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이 벽창호는 그런 음과 뜻을 모르면 정말 벽창호구나, 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공자님께서 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현대어로 바꿔서 말하면은 이제 문학 작품을 일컫는 것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시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모르는 풀의 이름, 동물 이름, 뭐 지명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문학 작품을 보면은
뭐 지명, 사람 이름, 옛날 사람 이름, 정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학 작품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서 우리 공자님께서 이 제자 유비한테 예, 뭔가가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스승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 아프니까 너 못 만나. 그리고는 나가자마자 검은고를 키면서 나 아프지 않거든 이렇게 지금 그런 표현으로 제가 연상을 했는데 예, 그럴 때 정확합니다. 좀 반감을 가지는 제자가 있고 굉장히 스승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분도 있을 뿐더러 굉장히 이게 속상해서 가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근데 여기서 공자님께서 가르치고자 한 맥은 어떤 부분일까라는 게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저 이 부분에서 느낀 게, 그리고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유비는 공자의 제자가 아니라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누군지는 확실히 추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인이군요. 당시에 그냥 유비라는 지인이 있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좀 재밌게 생각한 것이 네. 공자님께서 되게 인간적이고 약간 상대를 살짝 놀려주려는 이런 의도가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검은 고를 켜면서 나 안 아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약간 그런 의도가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을 했는데 예. 이제 이걸 알아차리는 제자가 있거나 지인이 있으면 올된 분 예. 이걸 정말 반감을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가는 분들은 좀 스스로가 수양을 해야 되는 분 이런 부분도 좀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불설지 교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회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네. 이제 또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제 좀 유행하고 그랬는데 옛날 이제 뭐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게 훨씬 더 고급지고 우아한 편이었고 이제 이때 당시에도 직언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거 이게 조금 더 배운 사람한테는 약간 고급진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막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제 고백 안 하고 막 혼자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좋아하면은 좋아한다 바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약간 사회상이 변한 듯한 정서가 변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방금 딱 말씀하신 게 떠오르는 게 되게 지금 기계론적인 이 이념을 가지고 사는 이 현대인들한테 오는 급히 가야 되는 조급증? 이게 지금 현재에서 너무나 문제를 양상시키는데 지금 이때 공자님께서는 우애를 하고 지혜와 가르침을 불편하지 않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좀 마음에서 천천히 가는 이런 것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네, 그래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금방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자기야하고 상당히 급 친해지고 그런 것을 보면은 너무 가깝게 지내고 너무 금방 친해져도 금방 친해진 것은 좋긴 하지만 그것이 시간의 흐름상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상대를. 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친해지면 또 금방 또 멀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직설적인 그런 표현은 그렇고 돌려서 얘기하는 그런 거를 좀 지혜롭게 지혜를 좀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뭐 결론은 부모님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말자. 네. 부모님의 의복을 함부로 넘어다니고 밟지 말고 자신의 물건처럼 소중히 여기자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의복을 우리가 이렇게 다리미를 하고 요즘은 다리미 하는 그런 걸 뭐
뭐 세탁소에도 맡기니까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예. 다리미 하다가 우리가 왔다 갔다 지나가다가 하다가 부모님이 다른 걸 뭘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복을 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또 공경하라는 그런 뜻으로 네. 예. 지금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요즘에 또 저장 강박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장 강박증이요? 예, 그러니까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안에 계속 쌓아두는 것. 네. 이런 것도 강박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물건은 일종의 소모적인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필요한 물건은 굳이 쌓아두지 말고 이제 그냥 마음 편하게 바깥에 내어두자. 이렇게 실천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모든 게 저장이죠. 뭐 저희 왜 네. 정보도 막 범람할 정도로 많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오는데도 저장하고자 바쁘고 물건도 너무나 지금 세상에 우리가 갖고자 하면 뭐 머니만 있으면 다 가능한 이 세상인데 그걸 저장하는 것보다는 왜 비워내야지 채워진다는 이런 부분도 이 시간에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모든 게 다 마음도 마음 수양도 다 내 과거에 묵었던 거 감정들을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도 버리고 또 물건도 버리고 요즘은 거의 다 SNS로 해서 이 노트북에다 다 저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게 지우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예, 그런 것을 좀 많이 이제 몸소 실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또 지혜롭게 또 부모님을 또 이렇게 공손히 대하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유비가 이제 공자님이 유비에게 했던 슬기롭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근데 싫은 사람은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싫은 사람? 싫은 사람 전화가 오거나 뭐 하자 그러거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척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크게 민망하게 이렇게 뭐 피하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상당히 짧게 얘기를 하죠. 제가 또 좋은 사람들하고는 또 얘기를 끊지도 않고 막 얘기하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근데 포카페이스는 아니고요.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상대한테 마음은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보다는 좀 약간 공식적인 쪽으로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싫어하는 사람은 전화기 그 핸드폰에서는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입력해 놓지 마라. 그러면은 나한테 전화가 오면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전화번호를 못 외우잖아요. 그런 게 지금. 있군요. 네. 그래가지고 딱 저장만 해놓고 그거를 저장을 비우면서 이름을 지우면서 전화가 오면 누구세요? 이걸 몇 번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저절로 떨어져 나간대요. 저의 지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일부러 저장을 해놓더라고요. 왜냐면 모르는 전화가 오면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뜨면 안 받으려고 일부러 저장을 해놓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네. 그 주소로 연락처를 지우는 걸 좀 안 했네요. 계속 그게 이제 제가 살아온 흔적인 줄 알았는데 지금 네. 말씀 딱 들어보니까 왜 사람은 사람인지라 불편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는 건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좀 정리를 하면서 갔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하고 옵니다. 네. 그러니까 내 거기에서 입력해서 지워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몇 번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구나. 그래서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또 조언을 해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역으로 그래서. 전화했을 때 네. 누군지 몰라. 그럼 되게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전화를 지웠어? 라고 얘기하면 핸드폰이 뭐 망가졌다거나 네. 또는 핸드폰을 지금 분실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내가 몇 번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거짓이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그래요? 우회적으로 돌려가지고 네. 상대가 끊어지게 만드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예요. 되셨다.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하나의 예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이 공자님의 유비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만약에 불편한 그런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대처하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네. 네, 오늘 이제 서정숙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신우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저희 사자수학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어,